안녕하세요. 자, 시험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지금 한 4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1점씩, 그리고 고수들은 3일에 1점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아무튼 점수에 맞추면 되겠고요. 자, 판례 특강인데 5년치가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끝날 것인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법 총론 부분을 한 2시간 정도 약간 더 쓰고 강론을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그 형법 총론 좀 이렇게 아껴가지고 나머지를 형사송법에 다 쓰겠습니다. 자, 그것도 절묘하고 여러분들 수업 들어갈게요. 아무튼 오늘 이 판례가 여러분 합격에 좀 미랄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자, 그 1페이지부터서 시작을 하는데, 그 재형법정주의가 항상 1번 지문이거든요. 그런데 형법의 개념과 기능이 1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이 재형법정주의가 일반적으로 1번인데 그 판례가 수백 개의 판례가 있는 거예요. 참 그 부분이 그 계력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재형법정주의 그 최신 판례도 많았는데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패스를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볼 역량이 되기 때문에 자,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그 첫 번째 법률주의에 보면은 그 판례가 있는데 한 5번 판례 5번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조합원이어야 된다. 그렇게 제안해서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 판례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시험이 이게 안 나오고 온다면 그 2번 정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3번 정도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 활용할 필요가 없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제 지문이 썰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조합원입니다. 그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인데요. 2번도 패스를 하는데 거기서 4번만 여러분들 봐주시겠어요? 4번. 자, 결혼중개업법에 보면은 그 국제의 결혼중개업자는 이렇게 신상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 알려줘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 만남 이전 별표색입니다. 만남 이전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국제결혼 사기결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상 정보를 만남 이전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만남 이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시행령에가 그런다 하더라도 임의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전에 해줘야죠. 예, 사기 결혼 당한 후에 알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포인트를 조합원, 그 다음에 이전 이렇게 해서 키워드로 잡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에 자, 2페이지인데요. 2페이지인데 1번 문제는 3번하고 4번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2번 판례에서는 2번만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 통해서 2번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인데요. 그 3번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 3번에 1번, 2번, 3번 다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3번 판례의 경우에는 다 봐주시고. 자, 4번 판례는요, 소급하여 효력을 잇는다. 소급 동급의 효력을 잇는다. 애초부터 무면 운전이 아니었다라는 판례인데, 그것도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3페이지의 5번 판례입니다. 5번 판례. 그 5번 판례를 자, 2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그래서 2번을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여러분들 유형 결정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형벌에 관한 것은 소급합니다. 소급.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헌법 불합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에 관한 것은 소급에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소급. 그런데 2번 판례는 소급하면 안 된다는 형벌에 관한 내용인데도 소급에서는 안 된다는 그 판례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 2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거기에 근기법 위반인데요. 이형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된다. 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추에서 금지원칙 볼까요? 그 1번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보려면 그 4번하고 5번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4번하고 5번. 그러니까 수입의약품을 갖다가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품목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그러면 누구한테만 적용되느냐? 그러면 수입업자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5번에 보면 동물병원장입니다. 동물병원장이 수입약을 팔았다라는 거죠. 신고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수입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물병원 원장이 일본 의약품을 갖다 팔았다고 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동물병원장은 그 수입 의약품, 일본 의약품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판례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2번. 그 부분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튜닝이 두 개가 있죠. 튜닝이. 하나는 거기에 그 튜닝은 구조 변경입니다. 구조 변경. 구조 변경인데 거기에 캠퍼 부착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이동용 여러분들 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그 고리를 한 것은 그 구조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핸들을 갖다가 튜닝한 거잖아요. 핸들. 이거는 처벌이 됩니다. 핸들 구조 변경하면 큰일 나죠. 안전하고. 그래서 튜닝에 관한 판례가 두 개가 있죠. 지금 3페이지에 2번 판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재형법정주에서 시간을 소요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못 끝납니다. 하루 종일 해도.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해야 될 테니까 또 최근 판례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재형법정주에는. 그래서 제가 체크해 준 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그 우리 공직선거법 보면 예비 후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선거가, 본선거가 있고, 그리고 사전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후보자의 경우라고 그래요. 본선 아닙니다. 그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 방법이 뭐냐 그러면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입니다. 표지물을 착용을 한 것만 허용이 돼요. 착용, 허용만.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게 옷에 후보자 임종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선거운동 한다든지 또 신발을 신었다든지 신에다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것들만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어쩌다는 거죠? 우리가 표지물을 들고 머리 위로 이렇게 흔든 거 있죠. 이건 처벌됩니다. 왜? 이건 착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벌됐던 그런 판례입니다. 그 최근 판례죠. 예. 그래서 예비 후보자가 허용되는 것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돼요. 착용. 그러면 착용했단 말은 입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썼다, 신발을 신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좋은데 그 표지물을 들고서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몇 번. 이거는 여러분들 처벌이 된다.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처벌이 됐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 후보자 착용한 것만 허용이 되구나. 그럼 착용 안 한 것은 처벌된다 하더라도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구나. 예. 머리 위에서 흔드는 것은 처벌된다. 그렇게 암기합시다. 자, 이제 그 4번이 있습니다. 4번. 이것도 꽤 어렵습니다. 예. 자,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걸 비의료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을 개설했다. 아니면 의료법인을 개설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무조건 처벌이 됐어요. 무조건.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례가 뭐라고 나왔느냐? 비의료인이 이제 요양병원을 차릴 거 아닙니까? 요양병원을 차릴 때 이제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봐볼래요?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자, 첫 번째, 재산 출연. 재산도 안 냈단 말이에요. 요양병원 차리면서 자기 돈 안 냈다.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에요. 하나 더 볼래요? 예. 부당하게 유출.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들어온 돈을 빼돌렸다. 그때는 죄가 돼요. 그게 예. 돈을 재산 출연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들어온 돈을 갖다가 빼돌리거나 이럴 때는 의료법 위반이다라는 거지. 그럼 무엇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출연을 했다.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이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겨가지고 의사라든지 직원들 급여를 못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의료법인을 인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의사들하고 직원들 급여를 깨끗이 청산을 했다.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 아닌 거야. 왜? 내 재산을 출연했잖아. 그치? 예. 그리고 그 병원에 들어온 돈 빼돌린 건 아니잖아.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그 비의료인이 그렇게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든지 의료법인을 개설하면 싹 다 의료법 위반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듯이 이렇게 두 가지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료법 위반. 그럼 둘 중 해당하네 무죄. 이제 의료법 위반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돈을 요양병원에 텄느냐, 그리고 그 병원에 들어온 돈을 빼먹었느냐, 이 두 개 가지고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걸리면 의료법 위반. 그렇게 보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 저 뒤에서도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병원이 어려운데 그 상황에 자기 돈 들어가가지고 그 급여를 청산했다면 그때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여러분들 나옵니다. 5번. 이 무면허 운전은 고의범이다. 이 판례입니다. 고의범이다. 이 판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면허가 없는 줄 알면서 운전을 해야 무면허 운전 고의범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뭐냐? 이 판례는 자, 무면허 운전죄는 무죄였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이 없어요.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다리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야. 사다리 차를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주운전 몇 번 하면 취소가 되죠? 2번.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2번째 이번에 걸렸거든. 그런데 걸렸는데 자기는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어요. 왜? 그 순경이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 순경이 면허 취소되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또 자기 집에 면허 취소가 된다는 통지나 고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옛날에는 삼진아웃이었거든요. 3번째 형이 중하고 면허 취소했는데 이제 법이 2번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본인은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사다리차를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치어서 상해를 입힌 거지. 그러면 뭔지예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인 거지. 이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이 없고 12개인가 있죠. 그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공소권은 없음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여기가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이에요. 그 공소권 없음을 주질 않아. 다만 본인은 무면허 운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중과실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과실이 무면허 운전이 있는데 이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는 무죄, 하나는 공기판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판례다. 이렇게 하나 암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이에요. 6번에 2번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 자, 7번 여러분들 쉽죠? 예.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 아니고요. 독서실 아닙니다. 예. 독서실은 30일 이상 끊어야 돼요. 이렇게 티켓을. 스터디 카페는 시간급으로 받기 때문에 그 스터디 카법은 교육청에 등록 안 해도 돼요. 다 무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8번째 잘 나옵니다. 그 8번. 8번도 1번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1번만. 예, 알 거예요. 예. 그래서 담배 잎 팔았다. 이게 제조 아니에요. 예, 작업이었기 때문에 하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에서도 1번만 봐주시면 돼요. 1번만. 예, 법 해석하더라도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도 별표 3개. 행정법규에가 형벌 규정이 있다. 그러면 예, 그것도 유치해서 금전칙이 적용이 된다는 그 판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행정법규 규정한 사항을 내용을 해도 예, 유치해서 금전칙이 적용이 된다. 자, 9번에 1번. 자, 10번에 2번 봐주세요. 이번에도 출제가 됐어요. 왜? 변경 동글뱅이, 설치 동글뱅이 전혀 틀린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변경 인가를 안 했다 그러면 처벌이 됩니다. 변경. 예. 변경한 것을 인가 받아야 돼요. 교육청에. 근데 이 사람은 변경한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설치한 거지. 설치를 변경에 넣어서 하면 유치해석 금지원칙에 반한다. 답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치한 거지 변경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변경에 넣어서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에는 3번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십시다. 3번만.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역학조사 거부죄가 있습니다. 역학조사 거부죄. 근데 이 역학조사 거부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학조사가 실시되셔야 된다. 실시별표세계. 근데 실시된 바가 없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상주시청에서 실시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교인 탑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부죄가 되려면 반드시 이 역학조사가 실시된 것이 전제돼야 된다. 판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12번에 3번만 여러분들 봐줍시다. 3번만. 이제 고발장에다가 남의 정보 첨부하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 그게 그럼 누설로 봐버립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 돼요. 참 나는 이 판례 때문에 깝깝해 죽겠어 이제. 그럼 경찰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고소고발할 때도 개인정보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첨부하면 안 돼요. 처벌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알아서 개인정보 이제 수집해가지고 참 골치 아프게 됐어요. 자, 그것 정리해 주시고. 자, 13번은 여러분들 1, 2번 다 보셔도 돼요. 그 1번은 재형법정지에 반합니다. 송금 절차 착오인 돈을 뺐으면 횡령죄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착오로 들어왔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내가 지갑 이체에다 넣어놓고 안 돌려주면 어찌냐? 무죄다라는 거예요. 무죄. 그런데 배임죄로 그거 똑같이 갔다 그러면 유치해석 금지원칙에 반합니다. 재형법정지에 반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송금 절차 착오로 들어온 돈 뺐으면 횡령죄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착오로 들어왔다. 안 돌려줘도 무죄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소송죄 14번 체크.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법정 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도 법정에서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5번, 2번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자, 사발에는 농업기계입니다. 사발에는 농업기계다. 자동차 포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에 이건 형벌론에서도 여러분들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서 2번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유기징역형 깎아주려면 상한 한 2분의 1씩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어느 한쪽만 깎았다. 재형법정지에 반합니다. 판사가 인정이 많아갖고 더 깎아줬다. 2분의 1. 그래도 반합니다. 알겠죠? 둘 다 재형법정지에 반합니다. 됐죠? 한쪽만 깎였다. 반한다. 그리고 인정 많아서 더 깎아줬다. 알겠죠? 그래도 반합니다. 두 개. 그래서 어느 하나만 해도 반한다. 1번. 넓은 범위 강경에도 반한다. 그것만 전압이니까 정리합시다. 자, 17번은 너무나 쉽습니다. 원본만 제가 되고요. 4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2번만 봐주시면 돼요. 위작 동글뱅이 위작.
위작에 허위 정보 입력도 포함됩니다. 허위 정보. 알겠죠? 우리가 문서에 관한 죄는 뭐 있습니까? 문서에 관한 죄는 그 위조죄 있고 허위 작성도 있잖아요. 알겠죠? 위조를 우리가 유형위조라고 그래요. 유형위조. 그리고 허위로 작성한 것을 뭐라고 해? 무형위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형법은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합니다. 타인 명의로 작성한 거. 그게. 근데 무형위조라는 말은 뭐예요?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무형. 그럼 우리 형법상 무형위조 처벌하는 것은 3개예요. 3개. 불러볼까요?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 그 다음 공정증서 원본 허위기재죄, 부실기재는 허위기재 이 3개뿐이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위작, 변작죄는 허위라는 것이 없거든. 그래서 위작죄가 2개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남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정보 처리 장치에 들어가서 기재했다든지, 그 다음에 허위 정보 입력한 것도 위작입니다. 그러니까 위작죄가 2개인 거지. 그 타임명으로 되는 거에다가 입력했다. 그리고 그 허위 입력도 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19번입니다. 자, 공전자 기록이죠. 공전자 기록이 되려면 주체가 2사람이죠. 그러니까 공문서하고 똑같아요. 공문서나 공전자 기록. 그럼 2사람은 누구야? 공무원 또는 공무소. 공무원 또는 공무소. 하나 더 있지. 의제되는 거. 의제. 공무원이나 공무소는 아니지만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되는 거 2개. 이게 공문서 공전자 기록. 그런데 계약은 아니야. 계약은. 알겠죠? 계약인 경우는 사문서야. 사전자 기록. 그래서 거기 환경공단 있지. 환경공단 임직원 공무원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작성한 것은 뭐게? 사전자 기록이다.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왜? 공전자 기록은 형이 굉장히 세요. 세. 알겠죠? 예. 그래서 거기 환경공단 있죠. 거기 임직원들은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봐요. 뇌물죄에서는. 그래서 뇌물죄에서는 우리 형법 129조에서 132조까지 뇌물의죄는 돼요. 그러나 공전자 기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2개를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아무튼 공문서, 공전자 기록 이 주체가 2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 그리고 플러스 하나는 공무원은 공무소는 아니지만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까지 의제까지. 그러나 계약에 의해서 이임 받아가지고 공무 수행은 아니에요. 그는 사인입니다. 예,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경공단 임직원도 작성하는 것이 사전자 기록이에요. 만약 공전자 기록으로 해서 중하게처럼은 유치에서 금전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판례겠습니다. 명확성 원칙 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 1번입니다. 2번. 자, 처벌법규 구속요건이 원래 구속요건은 추상적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법전이 엄청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다소 광범위, 동글뱅이 다소. 그런데 뒤에서 법관이 보충적 해석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법관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요건이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법관이 보충적 해석을 해준다면 그때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 보충을 하거든요. 법관이. 끝냈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4번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산지 표시법에서 거짓 표시하잖아요. 원산지를. 2번째는 이제 형이 가중돼요. 2번째는. 그러니까 과거에 형이 확정된 자가 또다시 거짓 표시했다 그러면 형이 가중돼요. 그러면 여기서 벌금형 확정자도 끼어요.
벌금형 확정자도. 다만 이 벌금형은 두 군데서 확정이 돼요. 정식 재판에서도 확정이 되고 또 약식 절차에서도. 그래서 약식 절차에서도 벌금이 확정돼도 가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판 절차에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그래서 두 번째 하면은 가중되고, 그리고 약식 기소돼 가지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약식 기소로 벌금이 확정된 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확정됐기 때문에 두 번째 걸렸다 그러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 확정돼 가지고 두 번째 또 걸렸다 그럴 때는 형 가중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2번 체크 한번 해 주시면 돼요. 변협 유권 해석에 반하면 광고가 금지돼요. 그래서 변협에서 이거는 광고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지그들이 뭔데 알겠죠?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법에다 해놔야죠. 그래서 자기 협회 유권 해석에 반하면은 변호사 있잖아요. 자격 정지시키고 그래요. 알겠지? 꼴값 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다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3번입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 결국 뒤에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2회 이상 적발이 됐잖아요.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형이 가중되는 거 알죠? 옛날에는 삼진아웃제에서 이제는 이진아웃이에요. 그러면 2인 이상 음주운전 이거는 괜찮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딱 2번 이상이잖아요. 명확성 원칙은 반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반한대요? 가중처벌이에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얼마 지났냐 따르지 않고 무조건 가중된다. 비례원칙 반한다. 2회 이상이라는 문구는 상관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뒤지는 거지. 그 대신 형이 가중을 시키는 거, 이게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법이 개정됐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음주 전과자가 10년 후 넘었다. 이때 가중되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회 이상 명확성은 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자, 4번 여러분들, 아까 튜닝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거는 무죄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죄예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것은 그 캠핑용 주거공간 고리를 갖다 만드는 거잖아요. 끌고 견인하려고. 이건 튜닝 아닙니다. 탑 무죄다. 그런데 이걸 튜닝으로 봐가지고 처벌한다면 반한다라는 그런 판례겠습니다. 자, 5번 여러분들 보고 6번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자, 적정성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거기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이거 이혼결정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무죄 판결이 떨어집니다. 왜 여러분들 비례원칙에 반했다고 그랬어요?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정형이 얼마야? 무기 또는 7년 이상이에요. 7년 이상. 그럼 7년 이상이다. 그럼 원래 2분의 1 깎잖아요. 그럼 3년 6개월을 선고해야 집행유예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법에서. 알겠죠? 그래서 비례원칙에 반한다 해서 지금 현재 효력이 상실돼 있어요. 효력이 상실된데 최근에 이해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 호텔에 갔는데 문이 열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주거에 들어가고 점유하는 방실이죠.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녀석 엉덩이 유방 만진 거지. 그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됐거든. 근데 그 규정이 현재 여력이 없어. 그래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 때린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지. 이게 원래 무죄가 아니야. 파기환송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2심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2심까지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해요. 그럼 분명히 검사가 뭘로 했을 것 같아요? 강제추행죄하고 주거침입죄 실경으로 했다면 그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325조. 예. 무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떻게 해요? 범죄가 되지 않거나 하나 더 증명이 안 된 때 범죄 사실이 증명이 안 됐다. 증거불충분도 무죄인 거죠. 예. 자, 그렇게 예. 운이 억수로 좋은 놈이에요. 아주. 예. 자, 그다음에 2번 여러분들 좀 판례 한번 봐볼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2분의 1 가중해요. 성폭력 특별법에서. 성폭력 특별법에서 장애인 보호 교육하는 장이나 알겠죠? 종사자는 2분의 1 가중해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보호 교육 시설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내에서 이렇게 보호 교육해야 되느냐.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찾아가는 데 많잖아요. 가택. 그것도 포함된다는 그런 판례예요. 포함된다. 그래서 장애인의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 교육하는 장이나 종사자도 2분의 1 가중되지만 재택.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간호사도 집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얘가 집에 찾아가 가지고 했다라는 거지. 얘 누구였어? 봐봐. 센터 활동 지원사야. 장애인 집에 가가지고 목욕시켜 줄게 해가지고 항문 만지고 이렇게 했던 애죠. 2분의 1 가중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그게 8페이지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 있는 장애인도 되고 일정한 공간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플러스 법령에 의해서 거기 당해 시설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 보호물을 전제로 한 그런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설 내만 된 게 아니라 이 종사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성범죄 저지른 것도 가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3번입니다. 3번 이미 나왔네요.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애를 무죄해 줘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예. 자, 4번입니다. 아내한테 서집 통지서 전달 안 했다 해가지고 형 주는 거 비례 원칙에 반합니다. 아내가 뭔 잘못이냐 이 말이야. 국가 책임을 갖다가 그 예비군 아내한테 형사처벌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 그 형벌 규정 삭제됐습니다. 삭제. 뭘로 바뀌었냐?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과태료. 예. 같은 세대 내에 사는 성인이 예비군 훈련 통지서 바꿔서 전달하지 않았다. 그때는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은 과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5번입니다. 5번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이거 알 거예요. 성폭력 특별법에서 19세 미만자 있잖아요. 영상 녹화물 가지고 바로 증거로서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거 이혼 결정 떨어졌어요. 이제는 영상 녹화물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네요. 예, 알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성폭력 특별법이 있었어요. 영상 녹화물 가지고.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간 것도 아니에요. 법정에. 그럼 법정에는 누가 가? 그러면 그 부모하고 진술 조력인이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를 당했다는 미성년자는 법정에 한 번도 안 간 거야. 반대 신문권 아예 보장이 안 돼버려 피고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례 원칙에 반한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 삭제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그 미성년자가 2차 피해가 당할 수 있잖아요. 법정에서 그 피고인 늑대 같은 놈을 보면서 증언을 하면 2차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혼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 법정에 다른 방을 만듭니다. 중개시설로 이렇게 증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서 판사가 아예 이렇게 증언을 얻어요. 보존해가지고 실제 공판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증인 신문조서를 보내면 되겠지요.
그렇게 지금 성폭력특별법이 바뀌었습니다. 됐죠? 예. 자,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법 적용 범위 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안 해봤는데 뭐 스포츠 토토라고 있는가 봐요. 스포츠 토토라는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적중되면 뭐 돈 뭐 받고 그런가 봐. 그러면 이 스포츠 토토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럼 딱 두 사람이야. 불러봐. 국민체육진흥공단 1번.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사업자, 위탁받아갖고 사업자. 이 사람들만 예 이걸 영위할 수 있어요. 영위. 그런데 애국인이 애국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국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다 보면 돼요. 알겠죠? 애국인이 애국에서 이렇게 스포츠 토토를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거기 들어가갖고 도박한 거지.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 처벌 됐습니다. 됐죠? 예, 그거 하나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제가 아예 그 문제로 여러분들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2번, 3번은. 그 간단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1조 2항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칠판이 좀 낯서네요. 내가 이 강의 처음 봤는데. 예쁘게 써졌죠. 자, 범죄 후 이렇게. 법률 후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두 개죠. 범죄가 안 되거나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잖아요. 가볍게 변경된 경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가 안 된다. 그때는 형소법 326조 4호 면소 판결을 선고해 줘야 돼요. 범죄 후 형이 폐지되어 이렇게 한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하게 변경됐다. 그때는 경한 신법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게 1조 2항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법률 변경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자 법률 변경에 해당하는 거. 그 말은 뭔 말이야? 1조 2항에 해당하는 거. 그건 뭐예요? 면소나 면소를 해두든지 경한 신법을 적용을 하든지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첫 번째가 뭐야? 거기 이제 이미 있죠. 거기에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형벌법규 자체 하나.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됐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이 자체로부터서 수권 이임받은 법령 변경이에요. 당연하죠. 여기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 변경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시등도 돼요. 고시등이 변경됐다라는 거죠. 고시. 이 안에는 조례도 들어가요.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 고시가 구속요건이 일부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변경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가 다른 법령이 변경되었는데 예. 이거는 형사법적
관점이 변화된 거 이 말이에요. 형사법적 관점이다 이 말은 죄와 벌이잖아요. 항상 형법은 범죄와 형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범죄와 형벌과 관련 있는 직접적 내용이 바뀐 거 이렇게 이거 변화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킥보드. 그래서 킥보드 경우에는 이렇게 경한 신법이 그래서 적용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음주운전이었어요. 이 피고인이 킥보드 음주운전한 거지. 그 적발이 된 거야. 그런데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형만 있어요. 징역형만. 그런데 이게 바뀐 거야. 이 도로교통법상 이 음주운전죄에서 자동차가 아니라 뭘로? 자전거로 바뀌어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죄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럼 자전거 음주운전죄는 뭐냐? 벌금형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 후 이렇게 도로교통법, 범죄 후 이 도로교통법이 법률이 변경해요. 그 행위가 경하게 변경된 거죠. 그때는 경한 신법이 적용이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자,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 안 한 거, 그건 뭐예요? 1조 2항 적용이 안 되는 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1조 1항 구법 그대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있죠. 구법 그대로. 그게 1번 변호사법이 개정돼요. 변호사법이. 변호사 이름이 누구냐? 그럼 유다경이야. 유다경. 다만 다른 법령에서 조심해 줘야 되지. 다른 법령도 이렇게 범죄와 형벌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건 해주겠지. 이렇게 면소 판결을 해주겠지. 그런데 다른 법령이 변경됐는데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아니야. 형사법적 관점 변화라는 것은 범죄와 형벌 직접적 관련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법무사법이 개정됐거든. 뭐에서? 변호사법에서 이렇게 여기 왜 내가 법무사법이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이 개정 내용은 뭐예요? 업무가 변경된 거지. 그러니까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전히 법무사법으로 처벌이 된 거죠. 원래는 얘가 개인 회생사건 수임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얘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개인회생은 변호사만 하게 돼 있어요. 변호사만 하게 돼 있는데 이 법무사가 한 거지. 어려우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에 숟가락을 담근 거지. 그래가지고 이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었어. 이렇게 변호사법. 원래 법무사가 하면 안 돼. 근데 변호사법이 위반이 딱 됐지. 그런데 법이 딱
이 법무사법이 개정이 돼. 법무사 너희들도 국회의원이, 법무사 너희들도 변호사처럼 개인회생 하라. 이렇게 이제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법무사는 죄가 안 돼요. 이게 바뀐 거지. 그러면 변호사법에서 법무사법으로 이 바뀐 것은 업무가 바뀐 거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법무사는 국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대로 처벌이 됐다라는 거지. 그게 그 이유가 뭐냐? 3번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변호사법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됐는데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다면 알겠죠? 면소를 해줬겠지 법무사. 그런데 이게 업무가 변경됐다 해가지고 안 해줬어요. 이제 이거나 저거나 어쨌든 안 해준 이유는 내가 잘 알아요. 저도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에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해줬어야 돼요, 사실은. 그대로 처벌됐습니다. 알겠죠? 법무사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다. 그리고 경과규정,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부칙에다 경과규정을 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가 안 돼. 그리고 형이 경하게 변경됐어. 그러면 신법이 적용되잖아요. 신법이. 그런데 이 경과규정은 뭐냐? 범죄가 안 되거나 행위 깎으면 신법이 좋은데 국회의원들이 부칙에다가 야,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가 안 되거나 행위 깎였다 하더라도 옛날 구법에 의해서 행위 안 넣으면 미우니까 구법대로 그냥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과규정이 있으면 구법대로 면소해 있어서는 안 돼요. 형 깎아서도 안 돼요. 그대로 처벌되는 거지. 그 경과규정.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역시 킥보드 사건이에요. 뭐예요? 특가법상 자동차 등 운전자 폭행 등 죄예요. 이렇게. 그러면 봐볼까? 도로교통법상 이제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변경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자동차 등 운전자 폭행죄는 이 자동차 등에가 자동차도 들어가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이렇게 자전거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래 자동차 등 운전자 폭행죄는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도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여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여전히 처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냐 이렇게. 그다음 안 하면 여기 뭐였어요?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자동차 등 운전자 폭행죄는 이 판례가 있는데 내가 말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다 그러면 자동차 등 운전자 폭행죄 대하여인데요. 안 돼요. 최근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뭘로 바뀌어야 돼요? 특가법. 내가 딱 이 순간 여러분들 이거 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된 거예요. 뭐예요? 위험운전 치사상죄예요.
그래서 이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뭐냐? 자동차 운전자가 술 먹고 운전한 것도 이고 그 다음에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가 이 판례가 2개 나오는데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죄다 그럴 때는 1조 2항이 맞아요. 이렇게 법률이 변경돼 가지고 그 행위가 형이 깎였지요. 옛날에 자동차일 때는 징역형이었는데 자전거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벌금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한 신법 그 벌금형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것 때문에 이 동기설이 폐기된 거예요. 동기설이 폐기된 것이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전동 킥보드 사건 때문에. 예, 다만 말씀드린 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뭐예요, 여러분? 술 먹고 약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다친 거잖아요. 그러면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에서 뭘로 바뀌었죠? 이제 자전거로, 자전거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전거로.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자동차 운전자도 술 먹고 운전한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도 위험운전죄가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동 킥보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구법대로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처벌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1조 2항 법령 변경에 해당하여 신법에 적용되는 거 그러면 5개 그 자체가 변경됐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자체가 변경됐다. 그리고 수권 이임받은 거, 그 다음에 고시, 그 다음에 니을번에 그 다른 법령인데 형사법적 관점 변화다. 그거 범죄 형벌과 직접적 관련 있는 내용이 변경됐다. 그리고 마지막 전동 킥보드가 이제 자전거로 옮겨갔다. 음주운전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거기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구법 그대로 가는 것이 법무사법 개정된 거 하나. 법무사 이름은 유다경. 유효기간이 경과된 거.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한시법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과거 위반자는 그대로 처벌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다른 법령 변경인데 거기 형사법적 관점과 관련이 없는 법령 변경. 그렇게. 그 다음에 니을번. 그 다음에 경과 규정이 따로 두고 있는 경우 이건 면소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미음번이에요. 전동 킥보드 운전하다가 상해 입힌 거 있죠. 그래서 여전히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구법 적용돼요. 왜? 애초부터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는 자동차 운전자도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법 그대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킥보드가 자전거로 갔다 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에서 빠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하나 하고 싶시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요?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것만 신법입니다. 가볍게 된 거. 그런데 거기 뭐 있습니까? 중하게 변경됐다. 중. 여러분들 원칙이 뭐예요?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이니까 원칙이 구법주의입니다. 구법주의를 다른 말로 뭐 행위시법지. 그리고 외의가 뭡니까? 재판시법 신법주의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하게 변경됐다. 그러면 원래 그대로 가야 됩니다. 구법. 하나 더. 형의 변경이 없는 동글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바로 행위시법 적용이다. 정리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개는 꼭 정리합시다. 자, 이제 쉬었다가 이제 진짜 좀 날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